피부약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속설,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온갖 부작용부터 떠올려요. 부엌칼 정도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주부라든지 요리하는 사람이 사용해서 멋진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하면 아주 유용하고 좋은 거죠. 나쁜 사람이 악용해서 뭐 정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여러분이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칼을 들고 칼을 쓰는 사람은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결국 누구예요? 처방하는 의사입니다. 한 의사한테만 다니면 한 의사가 당신의 몸에 해로운 만큼의 스테로이드를 쓸 만큼 무식하고 못난 의사는 없어요. 함익병 피부 왔다가 이지한 피부과 갔다가 차엠박 갔다가 쭉 한 바퀴 돌아요. 한 달 간격으로 100% 스테로이드 중독됩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그 병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안이에요. 신안. 그전에 어느 병원 가서요, 무슨 약 썼어요를 의사가 일일이 다 묻지를 않고 환자분들 깜빡깜빡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계속 강한 스테로이드가 누적이 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단골 의사한테 꾸준히 다녀서는 절대 안 생긴다. 그러면 왜 생기냐? 병원을 쇼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작용이 생기죠. 왜? 우리나라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다른 의사가 볼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뭐가 있다? 환자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단골 의사, 늘 보는 사람이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길 만큼 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을 감내하고도 스테로이드를 왕창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염증이 생긴 사람들 스테로이드 먹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 나면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여드름 약은 먹는 약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독시사이클린 계통, 이제 바이브라마이신, 그다음에 미노사이클린, 미노신 이런 약들. 피지가 많을 때는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 미노사이클린이나 바이브라마이신,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먹으면 장내 세균이 다 죽어요.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1년에 넉 달 이상 먹으면 생겨요. 식후 30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켜서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하는 그런 약간 위장관 운동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이브라마이신 계통은 12세 이하는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 아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려진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여성이 이 약을 먹고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놓는다는 거예요. 임신 계획이 생기면 약 끊고 한 달이 지나야 이 약이 체외로 다 배설이 돼요. 이 약 때문에 뭐 간독성이 생긴다. 제가 30년 동안 이 약 처방했는데 너댓 명 정도 있어요. 약 끊으면 뭐 대개는 한 달 안에 다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먹는 양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를 먹어서는 뭐 간독성을 얘기할 만큼의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많은 양을 오래 먹었을 때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1년에 100개 이내. 맥시멈 먹으면 한 120개까지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부작용이 뭐 소소하게 입이 마르고 뭐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건 나중에 약 줄여 먹으면 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여름에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이런 시기에 많이 써요. 겨울 되면 피지가 좋아져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약 안 먹고 대개는 바르는 약을 쓰죠. 잘 조절해서 쓰면 걱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지 조절제는 만 17세가 지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장판을 조기에 닿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15세, 16세인데 키가 185cm라서 더 크기 싫다. 그러면 뭐 그때는 먹어도 돼요. 피지제율제는 원래는 비타민 A에서 만들어진 유도체이기 때문에 루테인이라든지 비타민 A는 같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킬로그램당 0.5에서 1mg 먹이거든요. 그럼 60kg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30mg 내지 60mg이에요. 그러니까 3알 내지 6알을 먹는 거죠. 하루에 3알 먹이면요. 눈이 뻑뻑해서 눈을 못 떠요. 그리고 좋아지면 이틀에 하나만 먹어도 꽤 이제 좋은 상태가 잘 유지가 되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다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게 된 거죠. 먹는 무좀약이 간에 안 좋다. 이게 뭐냐면 처음 나왔던 게 케토코나졸이라고 하는 니조랄 성분에 먹는 약이었었어요. 그 약이 처음 나왔을 때 간독성이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넘어온 게 이제 이트라코나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된 게 프로코나졸인데 이트라코나졸이나 프로코나졸 같은 경우에는 간에 문제가 됐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한 무좀이나 발톱 무좀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될 정도로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다.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약 먹을 때 술 먹지 말라는 정도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바르면 치료 확률이 60% 70% 이상 꽤 높게 나와요. 먹는 약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발라보고 안 되면 그때 먹어도 안 늦으니까. 간독성에 걱정이 되는 이유는 오래 먹을 때 발톱 무좀 같은 경우 약을 오래 먹을 때 2달에 한 번 감기능검사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 요즘 3세대까지 나와요. 1세대 H1 리셉터 브로커인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뇌하고 혈관에 BBB라는 게 있어요.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혈관에 있는 모든 성분이 뇌로 다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뇌가 필요한 것만 흡수하게끔 그런 경계막이 있는데 그 경계막을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투과를 해요. 부작용이 뭐냐? 졸린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거 먹고 운전하다가 뭐 졸아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피부약 먹고 졸려갖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일상생활 못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뭐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 얘기해놨는데 전부 다 그거예요. 장기간 먹으면 위험하다. 항히스타민제가 그래도 피부에 쓰는 약 중에서 가장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그러나 뭐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을 만한 일이 있으면 참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